최근에 제가 CJ그룹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. 정말 CJ그룹이 어려운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CJ 그 지주회사죠. 제 주식회사 CJ의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. 제가 또 이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린 다음 다시 이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근데 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만 한번 봐주시죠. 지금 현재 어, 2020년 1Q 말이란 1분기 말이라는 건 3월 말이라는 뜻입니다. 2020년 3월 말 현재 부채 비율이 174%, 차입금 의존도가 45%, 그리고 차입금 총 규모가 한 18.6조 정도 되네요. 이게 10억 원 단위입니다. 18.6조 차입금이라 그럼 좀 많이 어렵게 보여지는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J그룹이라는 거는 우리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 이맹희 씨인데, 이맹희 씨가 이제 CJ그룹을 가지고 나갔죠. 그 다음 둘째 아들은 세한, 첫째 딸은 뭐 한솔그룹이고, 그 다음에 삼남, 세 번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가져가고, 막내 딸인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를 가져가는 이런 구도죠. 좀 더 가교도를 다시 보면은 이맹희라는 장남이 이제 삼성그룹을 상속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못 받았죠. 그래서 제일제당을 가져가서 CJ그룹이 됐다. 그래서 현재는 뭐 이맹희 회장 이분은 돌아가셨으니 그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입니다. 현재. 여기 보면은 이맹희 이분이 그 아버지로부터, 그러니까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했나 봐요. 그래서 이 부인을 이름을 보시면 손봉남이라는 분이시죠. 그래서 CJ그룹의 회장이 송경식 회장이 오래 했어요. 그분이 저는 뭐 월급쟁이로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신 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손봉남, 그러니까 이맹희 CJ그룹 전 회장의 부인의 남동생이었더라고요. 이제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. 이번에 뭐 조사라 그럽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그냥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알게 됐습니다. 이분 이맹이 이 장남인데 이분이 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나 봤더니 옛날에 한국비료라고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사카린을 밀수를 해가지고 뭐 형을 살았죠.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어 실제로 그 둘째 아들인 그러니까 이맹희 씨의 동생 이창희 씨가 진짜 깜빵에 들어가서 한 6개월을 살았나 봐요. 근데 6개월을 살고 나와서 아버지인 그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씨를 고소를 했답니다. 투서를 넣고 뭐 아버지가 비리가 있다.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아웃됐죠. 그 이병철 그 아버지로부터 삼성그룹 상속에서 배제되고 이제 아웃되고 그런데 그, 그 이병철 창업주는 이창희뿐만 아니라 이 장남도 여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뭐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계속 뭐 사냥만 다니고 뭐 이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비운의 황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도 삼성 라이온즈라는 야구단은 삼성그룹들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. 이 제일기획이 67% 갖고 있는데 제일기획은 삼성그룹사죠. CJ제일당은 CJ그룹이죠. 15%. 신세계는 그 막내딸인 이명희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그룹이죠. 신세계가 14% 이렇게 갖고 있는.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아들, 딸로 쪼개졌어도 이 삼성 라이온즈는 주주들이 아직 참여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지금 CJ그룹의 그 회장인 이재현 회장, 그 아까 이맹희 회장의 아들이죠. 그래서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이제 작년에 뭐 마약 사건에 연루되고 그랬는데, 이분이 뭐 이번에 스터디 하다 보니까 클라라, 방송인 클라라 있잖아요. 클라라의 사촌과 2016년에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이다희 아나운서랑 재혼했다고 하네요. 뭐 클라라 이 사촌 이레나 이 친구는 상당히 뭐 재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콜롬비아 대학인가 그렇고, 근데 결혼 뭐 7개월 만에 자살을 해가지고 뭐 그랬다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. 또 참 재벌가의 뭐 자살, 교통사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게 참 돈이 많은 만큼 이렇게 행복도 따라오지 않는 모양입니다. 자, CJ그룹 지배구조를 보시면은 그 이 패밀리가 이제 CJ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고, 이 지주회사죠. 그 밑에 이제 CJ 제일제당이 있고, CJ 제일제당 밑에 CJ 대한통운이 있습니다. 여기 CJ 헬스케어랑 CJ 헬로는 제가 X표를 쳤는데 이제 다 매각했습니다. CJ 헬스케어는 뭐 한국 콜마한테, CJ 헬로비전은 LG 유플러스한테. 그리고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그 식품 사업, 그다음 CJ 대한통운의 물류 사업,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CJ 오쇼핑, CJ E&M, CJ CGV 이러한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, 이 세 가지가 큰 사업입니다. CJ 그룹에. 그리고 CJ 오쇼핑은 CJ E&M이랑 합병을 해서 지금 현재는 CJ E&M이라고 합니다. CJ E&M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최대 주주인데요. 스튜디오 드래곤 들어보셨나요? 저도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알게 됐는데,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다수의 그 드라마 히트작들, 영화, 아니 드라마죠. 드라마만 주로 하는 데니까 그 제작사랍니다. 뭐 보시면 뭐 웬만한 그 히트작들은 다 어,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레이트 CJ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2010년도에 이지연 회장이 향후 10년 후, 2010년 기준입니다. 10년 후인 2020년에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하겠다. 이때 당시 CJ그룹이 매출이 한 10조 정도 했어요. 그러니까 매출을 10배를 불리겠다.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. 아주 공격적인 선언이죠. 10년 만에 그룹의 매출을 10배를 늘리겠다.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일반인들 상식에는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CJ그룹이 뭐 매출을 그냥 자연스럽게 올린다, 뭐 어떤 제품이 잘 팔려서 올린다, 이건 좀 불가능하죠. 10조로 하던 게 100조로 만드는 거.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수를 많이 했어요. 최근 3년간의 인수만 보면은 이렇게 3.6조 원이나 인수를 했습니다. 최근 3년만 본 겁니다. 그 전에도 인수가 많아요. 그런데 또 중간에 이지연 회장이 큰 집에 좀 갔다 오셨어요. 2년 6개월 징역을 받아서 2016년에 강복절 특사로 나오셨죠. 그 이재현 회장이 받은 혐의, 그러니까 유죄 판결 받은 건 뭐 조세, 포탈, 횡령, 배임 이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레이트 CJ 지금 작년 말 그 CJ그룹의 매출이 얼마인지 짐작하시나요? 아까 2010년에 10조 매출을 할 때, 그룹 매출이 10조일 때 2020년까지 이제 100조를 하겠다고 했는데, 지금 2020년이잖아요. 근데 작년 2019년에 그룹 매출이 한 30조 조금 넘습니다. 그러니까 70조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포기 안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작년 말에 그레이트 CJ를 이제 포기하는 선언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매출액을 10조에서 100조로 만드는 그 작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CJ의 그 경영진들, 임직원들이 엄청나게 M&A를 많이 하고 했단 말이에요. 무리수를 떴다는 거죠. 그러면서
차입금이 아까 보셨지만 거의 19조 아니에요? 19조 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게 돼 있는데,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그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레이트 CJ를 포기하겠다,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 2년간에 또 CJ가 매각도 많이 했어요. CJ 헬스케어를 한국 콜마에 매각하고, CJ 헬로비전을 LG U+에 매각하고, 투썸 플레이스는 이건 뭐 되게 알짜라고 하는데, 이건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에게 매각하고, 그다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이렇게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총 3.8조 원. 최근 3년간 뭐 인수한 금액만 3.6조 원이라고 아까 보여드렸는데, 최근 2년간 또 매각한 게 3.8조 원.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부실한 업체들을 사들이면서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한 건 아닌지 좀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CJ 주식회사, 지주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른쪽에 보시면 CJ 지주회사의 그 손익계산서인데요. 2010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매출액이 11조 정도예요. 그리고 2020년 목표가 100조라 그랬죠. 근데 작년에 매출을 한 34조 정도 했네요. 영업이익은 2010년에 한 10억 원 단위입니다. 한 8천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 1.5조를 했는데, 작년에 이자 비용으로만 한 11조를, 아니 1.1조를 지출했네요. 그래서 여기에 그 항상 CJ그룹 같이 M&A를 많이 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지배주주냐 뭐 비지배주주냐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. 그게 뭐냐 하면은 M&A를 하게 되면은 100%를 다 사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51%만 사들이면은, 그러면서도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.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인수했을 때 CJ가 보유한 지분은 40%인가 그래요. 그럼 나머지 60%는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CJ 대한통운의 이익이 뭐 1,000억이 났다. 그러면은 40%를 들고 있기 때문에 400억만 CJ 겁니다. 600억은 CJ 대한통운의 60%, 기타 주주죠. CJ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600억을 가져가게 되겠죠. 그러니까 항상 이 당기 순이익이 나온 거에서 이 비지배주주 몫은 빼줘야 됩니다. 이거는 CJ 게 아니에요. CJ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51%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면은 49%, 이익의 49%는 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죠. 뭐 40%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면은 이익의 60%는 다른 사람들 겁니다. 그래서 비지배주주 몫이 이렇게 크네요. 올해 1분기 실적에 총 당기순이익이 3,600억인데 그 중에 2,100억은 CJ 게 아니라 그 비지배주주 다른 사람들 몫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대차대조표에서도 자본 총계가 지금 15조인데 그 중에 10조는 비지배 지분이라고 하는 거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몫이다, 이 뜻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어떤 두산그룹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입금 의존도가 45%인데, 차입금 의존도가 30%가 넘어가면 이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라고 합니다. 근데 45%는 상당히 높은 거죠. 차입금 의존도는 다시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총 자산을 취득하는데 차입금 빚으로 얼마를 썼느냐. 그러니까 분모는 총 자산, 그 다음에 분자는 총 차입금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보통 웬만한 기업들은 한 15%, 뭐 10%, 15% 하는데 이 30%를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기업이라고 하는데, 이 CJ그룹 전체 연결 회계로 하니까 이 밑에 지금 다 대한통운이니 제일제당이니 CJ ENM이니 이런 게 다 딸려 들어가 있는 재무제표입니다. 이게 거기에 그 차입금 의존도가 45%다. 상당히 높은 거죠. 차입금은 보시다시피 19조 정도 되고요. 2020년 1Q 말, 그러니까 3월 말 현재 19조 정도의 차입금을 갖고 있다. 그리고 여기 무형자산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한 이유는 뭐냐면은
어떤 기업에 무형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이거는 M&A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형자산이 쉽게 생기는 자산이 아니거든요. 근데 7조가 있죠. 이거는 뭐냐 하면은 M&A를 할 때 그 회사의 순자산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면은 그 비싸게 주고 산 부분을 영업권이라고 해서 무형자산으로 달아요. 그래서 지금 2020년 1Q 말, 그 3분기, 3월 말 현재 7조의 무형자산이 있잖아요. 그렇다는 얘기는 M&A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CJ그룹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어, 거의 1조 5천억인데 이자 비용으로 1.1조를 지출했으니까 뭐 거의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차입금이 19조다. 절대 차입금 규모가 너무 높고 부채 비율은 174%. 그래요. 좀 높죠. 그리고 그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부채 비율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것 중에 비지배 지분, 그러니까 나의 자본이 아니에요. 이거는 M&A를 통해서 했던 그 아까 그 51%를 인수했다 그러면 49% 기타 주주들이 보유한 자본이 10조란 얘기입니다.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가 45%로 30%를 넘어서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다. 그러니까 CJ그룹이 좀 위기인 건 맞습니다. 위기니까 저렇게 최근 2년간인가요? 그 자산을 3.6조 정도 팔았죠. 뭐 땅도 팔고 CJ 헬로비전도 팔고 CJ 헬스케어도 팔고 했죠. 그래서 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제가 스터디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.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. 예, 감사합니다.